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16일 일요일 오후 8시 9분입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333.68인데 일단 분기봉은 335에 있는 상단선 찍었습니다. 네, 올봉은 뭐 특이사항 없고요. 지금 이게 상단선이 있긴 있는데 이게 회귀를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1.4포인트 하락. 그러면 1.4를 빼야죠. 1.4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4 빼면 2고 여기는 2죠. 322.28. 예, 요 정도가 지금 예상 시가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야간 선물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죠. 예,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상단선 위치는 P3이니까 338.13. 예? 338.13까지 올라가야 이제 매도할 수 있고, 반대로 하단선은 T4 328.34 아래로 내려가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28.34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여기가 이제 매수고, 매도는 전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를 해도 되고요. 전고점을 넘으면 338.13 예, 이 위가 이제 매도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 자, 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가를 깨죠.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제일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목요일에 저가도 깨야 돼요. 그러니까 329.63까지는 내려간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구조로 보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자, 지금 요 가격, 예? 여기 A, 예, 저가 투자 심의도상 제일 높은 게 여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가를 깨면 여기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깨지는 거죠. 아까 이게 329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329대까지 내릴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저가가 깨지면. 그런데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가는데 종가가 안 내려가요. 종가가.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락을 한다고 해도 종가는 하락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목요일이 고조종이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날짜가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 주 목요일 저가가 수요일 저가보다 낮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하방. 그러니까 주봉 자체가 하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상방으로 돌리겠다. 그럼 저라면 이제 목요일 날 상승할 거예요. 목요일 날 상승하면 이제 수요일이 저점이겠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또 올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올려. 그럼 주봉이 양봉으로 싹 바뀌겠죠. 그러니까 자, 금요일 날 상승한다. 이 말은 주봉을 상승시키겠다. 이 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어쨌든 아래꼬리를 그리든 양봉을 만들든 금요일 날 상승하는 건 상방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대부분 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금요일 날 상승을 하기 쉬우려면 목요일 날 양봉을 만들면 금요일 날 상승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상승하면 금요일 날도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고, 반대로 목요일 날 하락했어. 그럼 어쨌든 이제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상승한다고 해도 이제 주봉이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금요일 저가를 깬다면 일단 329 라인까지는 내려간다라고 보시고요.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목요일 저가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죠. 매수자가. 매수자 입장에서 목요일 저가보다는 낮은 데서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매도자는 여기 금요일 고가만 안 넘으면 뭐 문제가 없죠. 사실.
금요일 고가만 넘지 않는다는 매도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고가를 넘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예? 금요일 고가를 넘으면 338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금요일 고가를 넘으면. 근데 금요일 고가를 못 넘으면 어차피 금요일이 고가기 때문에 일단 329까지는 내려갈 수 있고, 329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거냐 아니면 다시 감아 올릴 거냐는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 저가를 깨느냐 지키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목요일에 수요일 저가를 깨면 그 뒤로도 월말까지 다 1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률상 그러면 이제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만 보면 사실 하락할 만한 여지는 있다고 봐요. 예? 제 기준에 일봉만 본다면 이거 잘하면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예, 주봉을 보면 안 그렇다고요. 왜냐면 주봉은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예, 이게 얼마든지 다시 감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락이면 이번 주 저가를 깰 거고, 이게 상승이면 내리더라도 이번 주 저가를 지킨 다음에 다시 감아 올리겠죠. 예, 감아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사실 결과적으로 목요일 움직임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르고 목요일 날 떨어지면 저는 그래도 하락에 더 유리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내렸는데 목요일 날 올렸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내렸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갭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을 높였으니까 일단 이제 월요일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봉은 하락하기에 좋은 매트릭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에 맞게 흘러갈 거냐? 그거는 이제 월요일부터 자금의 흐름을 봐야죠. 아직까지 자금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하방에 유리하지는 않아요. 네? 하방에 유리하지 않은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절대적으로 하락에 유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금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월봉 뭐 할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 끝났죠. 예. 거래량은 맨 위에 있습니다. 거래량 맨 위에 있어요. 이걸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1.4를 내려야 되잖아요. 1.4, 333.80. 지금 이게 미국 증시로 비교하면은 미국 증시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얼마 안 올랐어요? 예. 저는 지금 살짝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증시의 분기봉의 P5 상단선 보시면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이거 국장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저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설명드리기가. 자, 하단선의 위치는 T4니까 330.03에 있고요. 상단선은 P3이니까 339.59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고를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전고점을 못 넘으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도 못 넘겠죠. 왜냐? 전고점을 넘어야 거래량이랑 만나거든요. 전고점을 넘어야 거래량이랑 만나는데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거래량이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전고점을 못 넘으면 그냥 떨어질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전고점을 못 넘으면 하락한다. 근데 전고점을 넘으면 여기 상단선까지는 가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339.59 거의 340대까지 늘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1구간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저가가 1구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락시키는 방법은 저가를 깨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락을 한다라는 건 전봉 저가를 깨는 거 외에는 주봉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봉에서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봉 저가를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을 그대로 다 찍어 누르는 음봉이 나와야 하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하실 분은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다.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이지만
매수 조건은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매수 조건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저보고 하방 보냐 그러지 말고, 예, 하방을 보시는 분은 하단선 아래 전봉 저가 사이 그 영역만 잘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 이 상방을 보시는 분은 전고를 넘지 않았을 때 또는 전고를 넘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장만 보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미장 보면 내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차트를 답답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일단 월요일날 그냥 끌어올리면 뭐 하는 수 없는데, 그냥 끌어올리지 않으면 저가를 깼잖아요. 여기도 최저가 모드가 나온다고요. 최저가 모드가 나와요. 최저가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가 331.05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고요. 일본 보면 좀 복잡해요. 연구관이 막 여기저기 섞여 있어요. 월요일에는 고종이 0이고 화요일에는 또 고가가 0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약간 혼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가는 딱 목요일만 상승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방으로 갈 거면, 예,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 상승시킬 거다. 만약에 상방이 아니면 목요일에 하락시킬 거예요. 목요일에. 그러니까 목요일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세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이 거의 핵심이지 않을까. 상승시킬 거면 반드시 목요일은 상승해야 된다. 저가가. 예. 근데 하락시키고 싶으면 목요일 날 하락시키겠죠. 그럼 목요일 날 하락시키면 그 이후로 월말까지는 다 하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락시킨다라는 거는 월말까지 주가를 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상승시키고 싶으면 329까지, 아니 331.05까지는 내릴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코스피 200 지수로 보시면, 예, 329.63까지는 일단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감아 올리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투자 심도가 지금 90, 80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닌 거예요. 일봉은 언제든지 내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90, 80인데도 오르는 거는 주봉 때문이에요. 주봉은 안 높아요. 지금 주봉은 높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뭐 50, 60밖에 안 돼. 여기 봐요.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은 투자 심리도상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려면 일봉이 높아도 무시하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일봉은 투자 심리도가 높은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봉이 워낙 상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눌리는 거지, 일봉 자체는 아래로 내려가기 훨씬 더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이번 주 고가가 돌파될 거냐? 예? 이번 주 고가가 돌파되면 이제 위가 또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봉과 월봉은 아직 위를 확실하게 막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고가를 넘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방에 더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방을 보더라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락이면 이번 주 저가까지 딱 깨면 완성이죠. 예? 자, 이번 주에 시가가 얼마냐면 323.27이에요. 323.27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요, 그 선행스팬 2 밑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월봉이 선행스팬 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방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예. 지금 월봉이 322.66 위로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골드를 낸 상태예요.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골드 상태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다시 윗골이 달고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골드가 해제되고 다시 데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은 이번 주 저가를 깨야 되는 거고,
상승은 이번 주 저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를 지키면 계속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매도자는 어디서 매도하든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해야만 유지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죠. 일봉상 10거래일 전체 다 하락에 유리합니다. 시간은 다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락하지 않고 있는 거지. 예? 주봉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하락하려면 주봉을 음봉으로 하나는 돌려놔야 돼요. 예? 주봉을 음봉으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봉을 음봉으로 돌려놓으면 일봉은 다음 주도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번 주에 음봉으로 돌려놓으면 다음 주도 하락시킬 수 있어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현물은 계속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고, 예, 개인이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의 흐름이 그다지 하방에 유리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감안하세요. 돈은 아직까지도 상방에 유리해요. 예? 뭐 유리한 건 유리하다고 설명해야죠. 자, 보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선물 보시면 2천억 남았어요. 매수는 8,800억이 남았고, 그러면 일단 외국인은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바꾸니까 제끼고 개인 것만 보세요. 아직 2천억 더 팔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로 내려갈 거면 개인이 선물 왕창 사야죠. 네? 아래로 내려갈 생각이면 월요일날 개인이 선물을 왕창 사야 된다고요. 왕창 사서 매수로 확 바꿔야 돼. 지금 상공 946억이 최고잖아요. 그 전까지 1716억도 있구나. 근데 지금 매수로 뭐 5천억 이상 넘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의 선물이 매수 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낼 거면 최소한 월요일에 개인이 선물 매수를 2천억 이상 해줘야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금의 흐름은 철저하게 그 하방에 불리하게 집행되고 있으니까 돈의 흐름을 무시하고 차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가는 것도 차트 때문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절대적으로 상방에 유리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니까 뭐 인정하고, 만약에 하락에 지금 투자하고 계시다면 개인의 선물 거래, 현물 거래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